콜옵션 행사하게 되면 SK가 테라온의 말씀하신 대로 최대 주주가 되는 건데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저는 가능성이 조금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콜옵션을 다 행사하면은 지분율이 이제 86% 네. 그렇게 되는데 요게 조금은 SK스럽지가 않달까? 그러니까 이제 SK는 투자를 해서 이제 인수하기로 했으면은 지분을 거의 뭐 전량 인수하는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레드일렉의 이종준 심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준입니다. 오늘도 투자 딜 이런 딜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러 나오셨죠? 오늘은 SK의 테라온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테라온 투자라면 그 작년 얘기 아닙니까? 작년 4월에 SK 실트론이 테라온에 14억 5천만 원을 투자했고, 네. 당시에 이제 취득 지분율이 10.77%, 편의상 11%라고 하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작년에 보도 나오고 그쪽에서 공시도 했으니까 기억이 나는데, 물론 또 14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또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값 아닙니까? 이게 좀 어떤 지역에서는. 근데 SK 규모에서 볼 때 투자 금액이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지금 얼핏 드는데, 이거 지금 또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콜옵션 기한이 올해 9월 말까지라서 그렇습니다. 네. 콜옵션 행사 기간이 작년 10월부터니까 이제 한 절반이 지났습니다. 콜옵션이라고 하면은 SK 이제 투자 주체가 이제 실트론이죠. 예. SK 실트론이 테라온의 주식을 더 살 수 있는 뭔가 권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11% 지분 말씀하셨는데 콜옵션으로 테라온 지분 얼마나 더 사오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75.28%. 만약 이제 콜옵션을 모두 사용한다 그러면 지분율이 한 86%로 이제 늘어나게 되고, 그럼 이제 최대 주주가 바뀌는 거죠. 콜옵션 행사하게 되면 SK가 테라온의 말씀하신 대로 최대 주주가 되는 건데,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저는 가능성이 조금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콜옵션을 다 행사하면은 지분율이 이제 86%. 네. 그렇게 되는데 요게 조금은 SK스럽지가 않달까? 그러니까 이제 SK는 투자를 해서 이제 인수하기로 했으면은 지분을 거의 전량 인수하는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근데 그 테라온이라는 회사 자체는 스타트업이고 대표이사 창업자의 어떤 지분을 좀 남겨 놓으려고 그랬던 거 아닐까요? 예전에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예스파워 테크닉스도 결국 안에 이제 일부 지분들을 좀 남겨놓고 이렇게 지분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다가 나중에는 이제 지분을 95%까지 확 늘려서 네. 이제 사기로 했었죠. 어쨌든 테라온에 작년에 투자했고 11% 정도 지분 가져갔고 올해 콜옵션이 있는데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심사위원님이 보시기에는 할 것 같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 테라온이라는 회사는 사실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상장회사도 아니고 비상장 회사인데다가 설립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은 회사인데, 예, 이 회사는 2018년에 설립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네요. 무슨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이게 탄소 잉크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 잉크라 하면 감이 잘 안 오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이제 면상 발열체를 만들거나 화합물 반도체를 이제 패키지할 때 씁니다. 좀 우리가 좀 굉장히 좀 내용이 이제 또 어렵게 들어가는데, 이게 좀 쉽게 설명을 해서 거두 설명하고 어떤 제품에 들어가는 기술이에요? 이게 이제 전기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전기차에 들어가던 어떤 소재를 대체하게 되는 겁니까? 예. 어떤 겁니까? 이게 이제 면상 발열체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히터를 대체하게 됩니다. 히터요? 네. 예. 보통 이제 내연기관차는 엔진에서 열이 나고, 네. 이제 그 열을 이제 폐열이라 그래서 그 폐열을 차 안으로 이제 유입시켜서 이제 히터를 하게 되는데, 전기차는 이제 폐열이 없지 않습니까? 전기 모터 돌리니까 열이 네. 없겠죠. 예. 없나요? 조금 있나? 돌아가면 조금 있기는 할 것 같은데. 예. 별로 없다. 예. 예. 엔진은 뭔가 석유를 폭발시켜서 이렇게 하고 나면 열나니까 그걸 그렇죠. 우리가 히터로 썼는데, 예. 그럼 어떻다는 거죠? 그 전기차의 우려라는 게 결국 이제 배터리의 잔량인 거고, 네. 전기차는 이제 내연기관차 대비해 폐열을 거의 이제 활용하지를 못하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히터를 쓸 때는
이게 상당한 에너지가 이제 필요한 네. 거고 네. 그런 곳에 이제 에너지를 쓰면은 추운 날에 이제 가뜩이나 배터리 이제 자체의 용량도 줄어드는데 추우면 그죠. 예. 그래서 배터리 소모가 이제 좀 가속화되고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우려가 이제 현실화되는 거죠. 주행거리가 길어야 되는데 겨울 되면은 가뜩이나 용량도 조금 줄어드는데 왜 줄어드는지는 나중에 이수환 기자님한테 제가 물어볼 텐데 용량도 줄어드는데 히터까지 키니까 전기를 더 먹으니까 겨울에는 주행거리가 더 짧아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이 회사에서 하는 면상 발열체는 네. 뭐 전기를 좀 덜 쓰면서 열을 더 낼 수 있는 뭐 그런 겁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면상 발열체니까 면은 이제 우리가 점선면 할 때 그 면이고 네. 상은 이제 상하 위 위아래. 그리고 이제 발열은 이제 뭐 열이 나는 그러니까 이제 면 위에서 바로 열이 난다. 그런 메커니즘인데 그러니까 필름에다가 요 탄소 잉크를 프린팅으로 쭉 이렇게 면으로 이렇게 바르게 되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시트 같은 곳에서 요 면상 발열체를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도 히팅 시트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히팅 시트가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열선 시트라 그래서 그렇죠. 예. 열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뭐 핸들에도 이제 열선 시트로 된 이제 핸들 열선. 네, 근데 핸들 열선. 이거는 이제 열선이 아니라 네. 면으로 이제 발열을 하게 되니까 효율도 높고 그 승온 온도를 올리는 그 시간도 짧아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전기도 덜 쓰게 되고. 여기 창업자를 좀 뭐 접촉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아, 예.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창업자인 김윤진 대표를 취재한 적이 있는데 네. 2016년에 네. 기자로 일할 때였는데 네. 김윤진 대표는 당시에 전자부품연구원에 계셨습니다. 지금 전자기술연구원으로 바뀌었죠. 캐티. 예. 캐티에서 연구하던 거를 갖고 창업을 한 겁니까? 예.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거리에 이제 전기차도 별로 없고 해서 그렇게까지 감은 잘 안 왔는데 좀 네. 격세지감이 느껴지고 네. 당시 캐티는 이제 BMW랑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뭐 국내 자동차 회사나 뭐 이런 쪽이랑도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이제 캐티는 그랬고 지금 네. 테라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하고 이제 연구를 좀 했는데 네. 이 테라온의 면상 발열체를 써본 이제 네. 현대차의 최고위급 임원이 한국의 이제 온돌방 정신을 제대로 구현했다. 이런 식의 이제 말과 함께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했는데 그만큼 이제 뜨끈뜨끈하고 뭐 편안했다. 저희 제목에 이미 정의선이라고 적었습니다. 아, 또 다른 게 있죠. 이 회사에서 갖고 있는 기술. 예. 네. 어떤 겁니까? 이제 화합물 반도체 패키지에 이제 쓰이는데 네. 요거 이제 여기서 말하는 화합물 반도체는 실리콘 카바이드로 만든 이제 반도체 요게 네. 되고 실리콘 카바이드로 만든 반도체 칩을 이제 본딩 붙이는 거죠. 네. 본딩 할 때 요 이제 여기 테라온에 네. 이제 탄소 잉크 관련된 소재가 이제 들어갈 거고 이것도 결국 이제 전기차를 노리게 됩니다. 이것도 결국 전기차네요. 그러니까 뭐 요즘 전기차들 몇 년 뒤면 이제 뭐 내연기관차 이제 뭐 안 내놓는 브랜드들도 꽤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예. 전기차 쪽을 노리는 이런 신소재를 하는 기업들이 꽤 많아지고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이제 2016년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격세지감이 느껴지는데 아마도 이제 부품이나 소재에 계신 분들은 네. 많이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산업이라는 게 핵심 어플리케이션 중심으로 이렇게 부품이나 소재가 개발이 됐는데 네. 예전에는 뭐 TV가 그랬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이제 스마트폰이 좀 중심이었다면 네. 지금은 이제 전기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 SiC 칩 패키지 본딩이 기존의 실리콘하고 좀 많이 달라지는 게 있나 보네요. 이렇게 본딩 소재도 달라지는 걸 보면. 예. 그 SiC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으로 만든 이제 칩보다 열 전도도가 훨씬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애초에 이제 SiC는 내열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더 뜨거워질 수 있는데도 이제 전도도가 높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제 열이 주위로 이제 빠르게 이제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위 부품들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주위에 열을 빼줘야 됩니다. SiC가 보다는. 그럼 이제 SiC 소자가 많이 쓰이는 전기차 시장이 됐을 때는 앞으로 그런 그 주변에 열을 빼주는 이런 어떤 솔루션, 뭐 소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발이라든지 뭐 그런 기술을 찾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이게 다 결국은 어쨌든 다 전기차로 가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SIC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요 시장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요한 이벤트들이 좀 있었습니까? 그 이제 좀 상징적인 일이 네. 있었는데 이제 네. 지난달 말에 네. 울프 스피드가 네. 이제 세계 최초 200mm 실리콘 카바이드 SiC 네. 공장을 이제 가동하기 시작했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 150mm 크기 웨이퍼로 만들 때보다 생산 단가가 크게 내려가고 이렇게 이제 크기가 이제 큰 웨이퍼를 쓰게 된 게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울프 스피드라고 하니까 좀 생소한데 크리라는 기업하고 관련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크리가 이제 사명을 울프 스피드로 바꿨습니다. 예. 네, 언제 바꿨지? 작년에 네. 말에 바꿨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크리 같은 경우가 네. 이제 좀 히스토리를 설명드리면 2015년에 네. 요 울프 스피드를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SiC랑 질화 관련 그러니까 화합물 반도체를 떼서 이제 울프 스피드를 만들었고 네. 크리는 이제 LED 사업도 예전부터 많이 했었으니까 네. 그렇게 가지고 있었고 네. 예. 옛날에 뭔가 하여튼 팔려고 했다가 예. 독일에 팔려고 했다가 못 팔았던 거죠. 예. 네. 그러니까 2016년에 독일 그 인피니언에 네. 울프 스피드를 그러니까 그 화합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2016년 이것도 이제 비슷하게 하는데 네. 그 당시에도 이제 요 SiC 관련된 시장이 열린다고 아마도 판단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게 그냥 미국 정부에서 막아서 못 간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이제 고성능 칩이다 네. 보니까 네. 좀 위성이나 혹은 뭐 국방 관련된 기술에 쓰이고 그럼 이제 안보랑 관련이 있죠. 네. 그렇게 됐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대신 이제 울프 스피드가 인피니언의 이제 RF 그러니까 네. 무선 통신 칩을 오히려 이제 인수를 합니다. 네. 그렇게 그쪽 사업을. 네. 예 그쪽 사업을 인수를 했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 시간이 이제 흘러서 2019년에 당시 이제 크리였죠. 사명을 바꾸기 전이니까 네. 그때 한 1조 원대 투자를 이제 발표를 했고 네. 그때 투자가 이제 지난달 말에 가동된 200mm SiC 그 팹 네. 이제 요게 이제 포함이 됐던 거고 200mm 팹은 혁신적인 거죠.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150. 네, 150mm가 가장 큰 크기였고 네. 그러니까 아마도 크기를 크게 키울 수도 있었는데 네. 시장이 안 열렸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방금 설명드린 대로 네. 팔려고도 했었고 뭐 그런 일련의 활동이 있다가 아마 2019년도에 크리는 이게 이제 전기차 덕분에 열리겠다라고 보고 1조 원대 이제 투자를 발표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크리는 이제 2020년에 원래 갖고 있던 LED 사업을 우리 돈으로 한 3천억 원 가량에 네. 이제 팔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사업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되고 전기차 쪽으로. 예. 네. 그러면서 이름도 그냥 원래 자기들이 그쪽에 사용했던 이제 브랜드인 울프 스피드로 바꾸게 됩니다. 그게 이름이 있었군요. 예. 울프 스피드라는 브랜드로 요 사업을 하긴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완전히 이제 전기차 쪽 시장을 바라보고 우리는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기차랑 이제 무선 통신, 그러니까 5G 이제 같이 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기차 시장이 훨씬 클 걸로 봅니다. ST마이크로도 SiC 소자하죠. 그렇습니다. 아까 인피니언 말씀하신 인피니언도 하고 있고. 네. 인피니언이 우리나라에 되게 거래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아는데 현대차 이런 쪽에서 인피니언 칩을 씁니까? 네. SiC. 그러니까 이제 현대에서도 네. 뭐 최근에 나온 아이오닉 5, 네. 뭐 이제 현대랑 기아랑 이제 같은 어쨌든 플랫폼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아의 EV6 네. 여기에 이제 인피니온의 SiC가 들어갔습니다. 테슬라가 ST마이크로 거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200mm 팹을 발표한 울프 스피드는 이제 미국 전기차 업체 루시드와 이제 단연 계약을 맺었고요. 그래요. 지난주에 저희가 어쨌든 말씀드렸던 ST의 자회사였던 예스파워테크닉스 SK가 인수해 갔죠. SiC 제품을 만들어서 양산해가지고 현대차에 넣으려면 그쪽은 우선적으로 인피니언하고 경쟁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SK가 이제 그런 거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여기 네. 이제 테라온도
에도 지분 투자를 했고 뭐 등등 그리고 예스파워 테크닉스도 그렇고 결국에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를 넓혀가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보입니다. M&A로 예. 그리고 전기차의 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를 SK온이 이미 있죠. 이제 배터리를 하고 있고 네. 현대차에도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얘기가 좀 굉장히 멀리까지 왔는데 어쨌든 테라온 얘기를 하면서 콜옵션에 대해서 다시 물어볼게요. 어떻게 할 것으로 봅니까? 행사할 것으로 봅니까? 뭐 안 할 것으로 봅니까? 아 이제 이 행사 시기가 이제 한 절반 정도 지났고 네. 하니까 테라온에 대해서는 아마 판단을 내렸을 거고 가까운 시일 내에 예,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뭐 행사했을 수도 있죠. 뭐 어쨌든 다음 주에도 또 이런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